자, 우리 약과 케이크에 들어가는 제누아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시식을 하실 건데 이 시트 굉장히 이거 시트 되게 재밌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재미있는 발상이 있었던 시트인데요. 우리 약과 요즘은 좀 덜한가요? 한 지난 1년간 약계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과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저도 둘째가랑 서러울 정도로 진짜 약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약과를 진짜 많이 먹어보기도 하고 꼭 한 번은 케이크로 풀어봐야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쉽게 가자면 그냥 크림에 약과 갈아서 넣으면 제일 쉬워요. 근데 약간 그렇게 좀 뻔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진 않았고 어떻게 해보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만 갖고 있다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제누아즈를 자료를 조금 분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와중에 이제 제누아즈에는 이제 우리가 설탕이라는 주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설탕 배합량에 따른 그 상태와 이런 기포력과 그리고 최대 식감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좀 재밌는 발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제누아즈에서 설탕은 기포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수분을 이렇게 보유하게 하는 이게 힘이 있어서 사실 단맛보다는 이 시트의 보습력과 지속력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고 구조력 이런 데 1순위로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 설탕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설탕이 필요 이상의 배합을 좀 과한 배합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포를 형성할 때 그 설탕의 과한 그 밀집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게 수분 보유력이 너무 넘쳐나다 보면은 부풀어 오르다가 그 수분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제누아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주저앉으면 그 좁은 간격 안에서 굉장히 찐득한 식감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생크림 케이크를 만드는 제누아즈에서는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 수축이 돼버리고 찐득하니까 뽀송뽀송한 케이크를 만들기도 힘들고 또 이 우리가 적층력을 만들 만한 사이즈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되게 실패 사례라고 보는데 요것을 조금 제가 이제 역발상을 해봐서 약과의 대표적인 대표하는 풍미와 이런 것들을 가둬서 아예 이게 주저앉혀서 이렇게 찐득한 시트를 만들면 우리가 약과를 튀기고 나서 즙청에 이렇게 집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달달하면서 쫀득한 약과를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이 설탕 배합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드셔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갓도도 아니면서 제누아즈도 아닌 굉장히 쫀득하면서 굉장히 매력 있는 시트감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우리 배합표 보시고 나면은 이 부분을 담당을 한 게 사실 설탕 배합만 보시면 과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분 배합도 과하지 않은데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대체한 게 조청이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사실 설탕의 배합만을 올리면 제가 원하는 그런 주저앉은 시트는 나오긴 하지만 그 시트의 질감이나 결이 곱지가 않아요. 설탕 배합만으로 제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 갔을 때. 근데 이게 이 조청이라는 거는 이제 물엿이나 꿀 이런 것들 전화당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전화당 자체의 수분력도 있고 또 설탕이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들이 뽀송뽀송하게 또 잘 지켜지는 또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조청이나 물엿 같은 게 설탕에 비해서 무게감이 있잖아요. 시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시트 자체가 실온에서 보관이 됐을 때 설탕이 시간이 지나서 응축이 되는 거랑 또 다른 굉장히 밀집감이 있고 굉장히 응축된 맛을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청을 대신해서 이제 진행을 해볼 거고요. 우리 레시피 보시면 잠깐 재료를 설명을 하자면 혹시 저 레시피부터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잠깐 재료만 설명하고 시연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설탕에 흑설탕을 조금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 흑설탕을 첨가한 1순위는 색상.
네, 약간 조금 약과 느낌의 색상을 내기 위함도 있고요. 그리고 흑설탕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약간 그 미네랄이나 이게 흑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칠맛이라고 하나요? 그런 약간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설탕의 감칠맛이 그 시나몬이나 생강이랑 만났을 때 이걸 조금 저는 부드럽게 이끌어 준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설탕을 추가했고요. 여기 만약에 이게 머스커바도나 이런 비정제 설탕으로 대체되실 때는 안 그래도 조청 때문에 구조력이 약한데 굉장히 시트를 우리가 케이크 만들기 힘든 시트가 나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흑설탕은 그냥 마트 가시면 친숙하게 사실 수 있는 흑설탕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금은 이 모든 약간 과해질 수 있는 시나몬과 그 생강향을 조금 밑간을 해주기 위해서 살짝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시나몬 파우더를 제가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재료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보통 약과할 때 시나몬 파우더보다는 계피를 많이 쓰죠. 근데 계피 가루를 썼을 때 굉장히 쨍한, 이게 약간 거부감이 살짝 들 정도 굉장히 쨍한 계피향이 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취향에는 계피가루가 더 맞았어요. 저는 굉장히 쨍하고 그런 것도 좋아해서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레시피를 고민을 할 때 어차피 약과의 풍미나 특성은 낼 거지만 이런 결과물로는 제가 디저트로 여러분 앞에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디저트화 시킬 때 고민이 이 시나몬 파우더와 그 바닐라 꼬냑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나몬 파우더를 넣어서 약간 조금 약간 부드럽게 약간 톤 다운 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갸또로 해석을 했을 때 생크림과 좀 어울릴 수 있는 이 연결점을 찾은 게 이 시나몬 파우더이고요. 저는 그 일본 제품 중에 가빈이라는 시나몬 파우더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빈을 쓰는 이유도 똑같아요. 그 굉장히 쨍하고 날카로운 시나몬 파우더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가빈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래서 저는 제품을 쓸 때 아예 의도적으로 쨍한 향을 내지 않을 때는 그냥 부드러운 제품을 쓰고 약간 양을 좀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편하게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강가루는 제가 지금 제품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청정원에서 나온 생강가루를 썼고요. 생강가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선택의 여지에 다 있어요. 그냥 편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터랑 우유 조청이 같이 우리가 녹여서 진행을 할 건데, 마지막 조청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설탕이랑 같이 녹이게 되면 거품 올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청을 제일 마지막 버터 우유 들어가는 타이밍에 들어갈 건데요. 이 버터랑 우유랑 조청을 데우실 때 우리가 애벌섞기에서 이제 그 반죽에 딱 들어가는 온도는 이제 40도 한 중후반 정도로 넣어서 완성을 할 건데요. 하실 때 버터랑 우유랑 조청의 온도가 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온도 재실 때 전체적으로 잘 섞어서 컨디션이나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제가 앞에 좀 재밌는 설명들을 하기는 했지만 공정은 사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 여러분들 제노 하시는 방식이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제누아즈를 진행을 할 때 중탕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머랭을 조금 설명할 때 찬 흰자를 쓰는 거랑 좀 이유가 같은데, 중탕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기포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런 시트의 그 기포의 그 밀도감이나 좀 그 시트의 지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좀 조밀한 기포를 조금 선호하는 편이어서 계란을 조금 괴롭혀서 억지로 기포를 만들어서 굉장히 밀도감 있는 그런 반죽을 만들어내는 걸 제가 좀 선호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가 또 시트의 보습력을 위해서 설탕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휘핑만으로 설탕을 완벽하게 녹여내셔야 돼요. 그래서 계란이 너무 차가우면 설탕이 안 녹는 경우가 몇 번 그 수업 때 일어나는 경우를 봐서, 그렇게 되면 제가 의도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묵직하고 좀 너무 찐득한 시트가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란 온도를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리니 같은 경우에는 한 24도 정도로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공정이 손에 익으시고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은 20도 아래만 안 떨어지게만 조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앞에 재료 보시면 백설탕과 흑설탕 그리고 소금 같이 계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나몬 파우더, 생강가루, 박력분은 미리 채쳐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자, 먼저 노른자가 추가된 반죽이기 때문에 설탕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노른자 알끈을 확실하게 풀어주세요. 계란이 확실하게 잘 풀리셨으면 설탕 한 번에 넣어주시고, 흑설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뭉쳐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덩어리 풀어주시고, 설탕 들어가시고 나면 중속으로 휘핑을 하실 거고요. 요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속으로 휘핑하시게 되면, 우리가 안 그래도 조금 주저앉는 배합인데 너무 공기가 조금 가볍게 들어가면 진짜 많이 주저앉아서 한 3, 4c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고속으로 가시지 마시고 중속으로 서서히 짚어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트를 테스트할 때 그 조청이와 설탕량을 여러 가지 배합을 많이 해봤는데, 조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약과 같은 찐득함보다는 적당히 촉촉하면서 적당히 쫀쫀한 정도가 나오고요. 최대 제가 70g까지는 이 제누아즈에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대신에 50g 이상의 조청이 들어가셨을 경우에는 그냥 진짜 갓도처럼 완전히 그 찐득찐득하고 밀도감 있는 시트가 나와요. 그래서 나는 요거 시트만 먹어봤더니 난 시트만 먹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강도를 올리셔서 조청을 한 60g까지, 70g까지 가능한 범위에서 한번 다양하게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약과가 아니라 약과 케이크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기본적인 케이크 구조나 식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한 30g에서 요 정도 선이 제일 적당하실 거예요. 근데 입만 꺼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공기가 들어가고 설탕이 녹으면서 부피감이 올라오죠. 자, 어느 정도 휘핑이 되면 고르게 섞어서 한 리본을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잘 보이실까요? 약간 굵직하게 리본이 그려졌다가 서서히 무너지는 정도가 무너졌다가 사라진 정도 한 3초 정도 걸리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게 한 5초 정도 걸린다 이러면 이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아마 나중에 좀 많이 수축되거나 이렇게 찐득한 시트가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초 정도로 컷 해주시고, 이렇게 되시면 옆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1단으로 이제 크고 거친 기공들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공 정리가 제누아즈에서는 좀 귀찮지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거친 기공들을 다 정리해 주셔서 기포의 안정성과 그리고 다른 재료가 잘 섞일 수 있게. 그리고 기공 정리하실 때 다른 재료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기포가 그렇게 쉽게 사그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 가지시고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기계로 할 때는 그 휘핑을 올린 시간의 한 절반 정도를 기공 정리하는 데 시간을 써요. 이렇게 해서 기공 정리하는 데 저는 조금 집중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공이 거친 기공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렇게 조밀한 저희 이제 뭐 표현할 때 마요네즈 상태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곱게 정리가 되시면 가루를 섞어 볼 건데요. 이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축이 돼서 점도가 이게 찐득한 묵직한 질감이 나기 때문에 썩는 횟수가 또 많아지면 또 필요 이상의 또 너무 단단한 식감이 나올 수 있어서 나눠서 섞지 마시고 그냥 한 번에 가루 털어내신 다음에 빠르게 흡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시피에 있는 그 생강 가루나 그 시나몬 파우더 양은 시나몬 파우더 한 8g 이하 그리고 생강가루 한 5g 이하 중에서는 조금 이제 취향에 따라 좀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생강가루 같은 경우에는 한 5g 이상 지나가게 되시면 정말 그냥 진적 케이크가 풍미가 됩니다. 그래서 5g 이상은 넣으시지 마시고 그 안에서는 풍미를 조금 자유롭게 조절하셔도 좋습니다. 자, 날가루가 보이지 않고 반짝반짝 윤기가 올라올 때까지 흡수가 잘 된 거 확인하시고 나면 이제 조청과 버터 우유를 섞을 건데요. 제가 항상 수업을 할 때 반죽할 때 이 윤기 상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많이 하는데 보통 윤기 나오기 시작하면 좀 수업 때 학생분들이 신나서 더 열심히 섞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윤기가 올라온 게 나 I'm good, 좋은 상태요 라고 티를 내주는 건데 여기서 더 섞으시게 되면 이제 그 글루텐이 좀 과하게 잡히기도 하고 요 배합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섞으시게 되면 시트가 질겨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윤기가 올라오게 되면 그냥 바로 스탑 해주시고 자, 저는 지금 60 조금 온도가 높긴 한데 보통 버터랑 우유를 녹여서 애벌 섞기 없이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너무 온도 높이시지 마시고 이 버터 우유 자체를 그냥 45도에서 한 40도 후반 온도로 해서 바로 섞어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저처럼 애벌 섞기를 하시는 분들은 55도에서 60도 사이로 데워주셔서 애벌 섞기 하신 다음에 40도 한 중반 체크하시고 섞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요 케이크는 섞으실 때 제가 애벌 섞기를 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조청이 좀 부분적으로 덩어리 질 수 있고 물론 고온이면 잘 풀려 있긴 합니다만 조금 전체적으로 고르게 섞어서 들어가면 좋고 또 이런 애벌 섞기는 그냥 안전 장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버터와 우유가 일반 지금 우리 거품 반죽과 그 비중이 굉장히 다르고 온도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비슷한 비중과 온도로 만들어 주셔서 흡수가 잘 되게끔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매끄럽게 섞으셔서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요. 버터에 띠지 없이 매끄럽게 잘 섞이셨으면 이제 팬닝하면 되는데 약간 흡사 당근 케이크 약간 그 농도가 나오실 거예요. 약간 묵직하게 떨어지는 요 제형 농도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대로 정리하시고 위에서부터 저는 지름 15cm, 높이 7cm 우리 제노아즈 틀에 팬닝을 할 거고요. 제가 그 제노아즈 집중 수업을 할 때 알려드린 게 이제 우리가 제노아즈에서 사실 일정한 제노아즈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중요한 게 비중이잖아요. 이 비중을 우리가 매일 작업할 때나 매 순간에 사실 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기가 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피랑은 상관없이 또 무게는 또 똑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을 같은 걸 조금 자가 진단하기 좋은 방법은 처음에 베스트로 만드는 그 비중의 상태에 그 팬닝 했을 때 그 팬닝의 높이를 기억을 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팬닝 하실 때마다 체크를 딱 하셔서 오늘 너무 낮다 하면 너무 많이 섞었구나, 내지는 거품이 너무 안 올라왔구나, 아니면 너무 이거 흘러넘칠 것 같은데 이러면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좀 덜 섞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여기까지 판단이 되시고 나면 그 이후의 것들은 또 판단이 좀 잘 되겠죠. 너무 낮았으면 좀 무거워지거나 좀 찐득한 시트가 나올 수 있겠다. 너무 가벼웠으면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시트가 좀 날리는, 크럼이 좀 날리는 시트가 나오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런 틀이 있으시면 조금 일정한 시트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데 좀 수월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온에서 구우시면 안 그래도 함몰되는 시트인데 또 너무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160도 유지해 주시고, 그렇죠? 160도 해주시고, 예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울 때 160도에서 구워주시고 32분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요거는 제 오븐 기준이에요. 제 오븐은 스맥을 사용을 하고 있고 조금 온도가 높은 스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32분 정도 구우시고 나서 얘는 그 이제 30분 넘어가면서부터는 그 사이드에 이제 주름이 생기면서 약간의 함몰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흔들어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출렁거리면 한 1, 2분 더 구워주신 다음에 꺼내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 시트는 32분부터는 드실 수 있어요. 대신에 그 얼마만큼 좀 찐득하냐 아니면 좀 뽀송하냐 이 차이가 나실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32분 구운 거랑 35분 구운 거랑 식감 차이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편차 두시고 구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혹시나 시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이제 재단을 먼저 미리 준비를 해봤는데, 저희 오늘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다 구워져 나오면 밑단 완전히 익은 부분만 잘라내고 나면 그냥 높이 상관없이 그냥 절반으로 잘라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계속해서 시트를 했을 때 절반으로 자르면 한 3cm 정도, 2.5에서 3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내상 보시면 혹시 잘 보이실까요? 이렇게 굉장히 이미 이렇게 굉장히 찐득찐득한 상태의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약간 뭉치면서 이렇게 찐득한 식감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잘라봤을 때, 뭐 뭉쳐있어. 아니면 이렇게 막 누른 자국이 남아있어.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맞아요. 잘 구우신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사이드에 심지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처음 구우실 때 온도가 좀 너무 낮으면 이 사이드에 이제 조청들이 조금 밀리면서 그렇게 약간 심지같이 나오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걔도 실패한 건 아니고요. 그냥 드실 때 그 부분이 조금 더 쫀득해지거나 좀 달아지실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약과 케이크 중에서 즙청 부분은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과 케이크에 이제 조청으로 즙청 만들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즙청으로 만든, 저는 케이크에 들어간 조청과 그리고 즙청 시럽을 여기 끓인 조청으로 대체를 했고요. 근데 만약에 판매를 하시거나 조금 더 너무 이것도 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냥 조청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뭐 제가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시죠? 약간 손이 가면 그 고급스러움과 그죠? 그 맛의 퀄리티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청 그 즙청을 만든 걸로 하시게 되면은 좀 귀찮을 수 있지만 다량을 끓이신 다음에 이제 보관하셨다가 조금씩 덜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대신에 즙청을 끓이고 나면은 보관하시면 조금 일반 조청보다 조금 더 다루기 힘들 정도로 약간 굳거든요. 그런 것들은 덜어서 소량의 물을 넣으신 다음에 살짝 데워주시면 금방 원하시는 상태가 나오실 거예요. 이 즙청은 그냥 레시피에 있는 재료 다 한 번에 넣어주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끓여주시면 되시고요. 센 불로 끓이시지 마시고 한 중불 정도로 아니면 약불 정도로 이렇게 서서히 끓이셔서 너무 오래 끓이셔도 나중에 보관할 때 굉장히 단단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그냥 바로 불 끄시고 그 생강이랑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조금 충분히 휴지시켜 주신 다음에 체에 걸러서 이제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좀 오래 끓이시게 되면은 작업성이 좀 불편할 뿐이지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해주시면 되시고, 아마 조청이나 즙청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그 사용할 때 인내심을 요하는 재료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잘 안 긁히고 굉장히 조금 바쁠 때 하면 굉장히 짜증날 정도로 좀 불편한 재료긴 한데, 그래서 약간 로스 향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량하실 때 조금 여유 있게 계량하시는 것도 좋고요. 끓인 즙청으로 여기에 이제 살짝, 만약 굳어 있는 상태라면 살짝의 소량의 물 넣고 부드럽게 풀어주신 다음에 디종 바닐라 넣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이 즙청 시럽은 오늘 케이크에서 들어가는 거랑 안 들어가는 거랑 식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소량이지만 이건 꼭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즙청을 끓이지 않아,
아닐 거야. 근데 이 시럽을 어떻게 만드나요? 하시면 조청에서 조청이 만약 40g, 조청 40g이면 4분의 1 물을 넣으시고 따뜻하게 데우신 다음에 바닐라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즙청을 끓이긴 귀찮겠지만 약간의 성의를 보이겠다. 이럴 때는 약간 생강청을 섞어주시는 방법도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조청 같은 경우에는 저랑 수업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뭔가 주재료를 쓸 때 한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웬만한 재료들 그냥 다 써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써보는 이유는 이런 특히나 이런 당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당도 차이도 꽤 많이 나고, 그리고 끓였을 때나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그 제형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하는데,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 조금 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은 그 명인 쌀 조청? 그 제품이랑 그다음에 경일 조청, 요 두 가지가 좀 당도 부분이나 그다음 식감 부분에서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즙청 시럽이나 즙청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두시면 뭐 파운드나 그리고 뭐 휘낭시에 이런 여러 가지 구운 과자에도 뭐 사용하시기 좋겠죠. 자, 요렇게 이제 즙청까지 과정은 저희가 설명이 거의 끝났고요. 자, 약과 케이크 이제 샹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중에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안에서의 그 풍미나 식감이 조금 강렬해서 크림은 여러 가지 그 약과를 표현할 수 있는 재료들은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조금 시트에 비해서는 조금 라이트하게 이제 받쳐주는 제형으로 갔고요. 변하지 않는 이제 마스카포네가 소량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마스카포네 역할은 그 조청과 만나서 숙성이 되면 굉장히 쫀쫀한 식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그 크림과 그 시트의 그 식감의 갭을 조금 줄여주는 역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량이지만 꼭 들어가 주시면 좋고요. 근데 대신에 이 크림을 휘핑하고 나서 바로 드시게 되면 너무 우유 맛이 조금 나지 않나? 약간 시트랑 너무 갭이 있지 않나? 하실 수 있는데, 숙성하시고 나면 그 약간 향들이 그 생강향과 조청의 그 맛과 풍미들이 이제 서서히 올라오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조청이라는 좀 변수도 있고 가루도 들어가고 이래서 조금 아이싱 하는 동안 되게 급변해요, 크림이. 그래서 조금 묽은 상태에서 좀 얇게 여러 번 발라주신다거나 아니면 좀 묽은 상태에서 빠르게 뭐 카드나 이런 것들을 힘을 줄 수 있는 도구들을 쓰셔서 아이싱을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다양하게 보지 못했는데 혹시 옆에도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마스카포네 볼에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설탕, 시나몬 가루, 생강가루 넣어주시고, 만약에 이 크림 드시고 나서 이 생강 향이나 나는 그 시나몬 향이 전체적으로 조금 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 생강청으로 바꿔주셔서 그 향이나 풍미를 조금 다운시켜 주시면 좋아요. 그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런 풍미랑 향도 약간 그 전해지는 그 뭐라 그럴까요? 딱 먹었을 때 내 입안에 그 퍼지는 속도를 조금 다운시켜 주시면 똑같은 배합의 향에도 조금 더 무난하고 아니면 조금 가볍다라고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스파한 케이크 만들 때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 장미라는 향이 요즘에는 굉장히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제품인데, 이런 장미 제품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왜 호불호가 많이 나왔냐면 그 에센스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향이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먹었을 때 너무 그게 향이 강렬해서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장미라는 제품이 그 시럽이라든지 아니 청이라든지 아니 가루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 재료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시럽이라는 그 설탕 시럽 안에 가둬진 장미향은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저는 이제 장미를 예시를 들었지만 조금 사람마다 그런 맛을 좋아하는 어택이나 템포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거 맛이 향이 강하다 싶으시면 조금 그 크림의 뭐 질감을 좀 더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내가 이 향을 담은 거를 뭐 겔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시럽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 제형을 만들어 주시면 그 향이 좀 퍼지거나 다가오는 속도가 느려져요.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대중적으로 여러 가지 향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하다 이렇게 빠졌을까요? 아무튼 나머지 재료를 다 넣어주시고, 이렇게 조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긁어내다 보면 또 가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이렇게 계량해서 씁니다.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거나 뭐 이런 가지 활동을 할 때 크게 이렇게 크게 막 수업 중간에 이럴 때 크게 화를 낸 적이 크게 없긴 한데, 한 7년간 수업을 하면서 제일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됐던 딱 두 순간이 있어요. 한 번은 새로 산 금가루를 어떤 수험이 이렇게 확 이렇게 날리셨을 때, 그래서 모든 한 통이 다 널브러졌을 때, 아깝기도 하지만 그 금가루는 어딘가에 붙었으면 그 청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표정 관리가 한 번 안 됐었고, 근데 이 조청이 한 번 깨져서 와가지고 계단에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정말 이제 표정 관리가 화가 너무 많이 났던 순간이 있는데, 그 정도로 조청이 조금 다루기가 좀 작업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바닐라 리큐얼과 그리고 생크림을 제외한 모든 재료를 먼저 가볍게 휘핑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재료 분류를 하다가 지금 조청이 잠깐 냉장고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단단해졌는데, 여러분들 쓰실 때 조청 실온에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잘 안 풀려서 덩어리 질 수도 있습니다. 매끄럽게 잘 섞이시면 생크림 절반 넣어주시고, 그 이때는 바닐라 리큐얼은 그냥 생크림 들어갈 때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되세요. 제가 마지막에 그 리큐르를 선택할 때 네그리타랑 바닐라 꼬냑을 조금 고민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굉장히 매력 있는데, 굉장히 그 생강향, 시나몬 향, 그리고 럼 향, 이렇게 굉장히 으른으른한 맛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 네그리타 쓰셔도 굉장히 강렬한 약과 케이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그리타 쓰셔도 좋고, 저는 조금 더 이제, 물론 저는 네그리타 들어간 케이크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조금 더 많은 분들과 좀 대중적으로 즐기고 싶어서 약간 좀 부드러운 바닐라 꼬냑으로 선택을 했는데, 바닐라 꼬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잠시만요. 이거 덩어리 먼저 풀고 마저 설명할게요. 자, 어느 정도. 자, 혹시나 조청 생크림을 푸실 때 너무 딱딱해 해서 좀 데워서 넣을까? 데워서 풀어서 넣어주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나 따뜻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생크림, 그죠? 그 품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크림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데우시지 마시고 그냥 조금 실온에 풀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닐라 꼬냑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식의 재료들을 좀 디저트화 시킬 때 꼭 약간 필수 재료처럼 사용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바닐라 꼬냑 하나만으로도 이게 향과나 그 한식의 재료들이 조금 디저트화 되는 순간과 풍미가 탁 나와져요. 그래서 뭔가 약간 치트키처럼 이게 조금씩 들어가는 제품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생소한 재료랑 디저트랑 이제 결과물로 나오실 때 조금 그 연결고리를 만드실 때 사실 바닐라라는 재료나 풍미는 그 어떤 디저트도 잘 묻어나고, 그 뭔가 양과 이렇게 그 서양 디저트를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대표적인 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첨가해 가시면서 조금 디저트와 조금씩 시켜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특히나 이 바닐라 꼬냑은 바닐라 향도 향인데 그 꼬냑의 향이 센데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시나몬 이런 제품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리고 생강이라는 제품 자체가 바닐라랑 합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바닐라 꼬냑 들어가 주셔도 좋고, 만약에
나는 바닐라 꼬냑이 없다 하실 때는 약간 바닐라를 넣어주시는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생강과 시나몬의 끝향을 살짝 바닐라로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이 약과 케이크가 한층 더 디저트로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오늘 배워가시면 사실 공정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명절 전에 만드셔서 한번 가족들과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휘핑을 하시다가 자 넘겨봤을 때 살짝 날이 섬에서 엉덩이가 살짝 풀리는 정도, 우리 아까 파이핑 깍지 농도로 사용했던 정도로 일단 스탑 해주시고요. 지금 당장 아이싱을 하지 않아도 약간 부드러운 상태로 남겨두세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상태가 급변하는 크림이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뭐 설명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싱이 좀 느려서 중간에 계속 텀이 생긴다던가 하시면 금방 분리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묽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우리 인서트로 들어가는 크림 한 80에서 100g 정도만 조금 단단하게 휘핑을 할 건데,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베이킹 그냥 할게요. 베이킹 조금 낯서신 분들은 그 80에서 100g 덜어서 휘핑 해주시고, 저는 좀 한 부분만 간단하게 휘핑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인서트랑 아이싱 크림 동시에 사용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한 부분 단단하게 휘핑을 하실 때는 이렇게 약간 볼을 기울이신 다음에 윗부분에 크림을 휘핑해 주시면 돼요. 아랫부분에 휘핑하시게 되면 이렇게 묽은 크림이 계속 흡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농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두 개 딱 확연하게 농도 차이가 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아이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싱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높이가 높다는 밑밥을 좀 깔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장 중에 먼저 바닥 시트 정중앙에 올리는데 살짝 움직이지 않게 접착 크림 올려주시고, 이게 이제 완성하면 일반 케이크보다 조금 낮아요. 우리가 시트가 아무래도 수축된 부분 잘라내고 쓰다 보니까 좀 낮은데,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할 때 3장까지 올려서 이제 좀 높여봤는데, 드셔보셨을 때 딱 밸런스가 좋은 게 2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판매를 하시거나 뭐 이러시는 분들도 높이를 올리시진 마시고, 아니면 뭐 판매할 때 사이즈가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큰 사이즈로 하셔서 조금 크게 판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즙청 시럽. 살짝 우리가 약과에 살짝 집청을 해주듯이 살짝 흡수시켜 주시고, 단단하게 휘핑한 80에서 100g 정도. 얘도 인서트 크림이 조금 단단해야 돼요. 왜냐면 시트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너무 묽으면 그 옆에 그 옆구리 이렇게 꿀렁거리는 케이크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단단하게 휘핑해 주시고, 자, 스패츌라로 아이싱을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아이싱 해보신 분들도 있으시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저희는 아이싱 할 때 이제 스패츌라라는 도구를 씁니다. 스패츌라에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부분은 이제 스패츌라 내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넣어서 이 손가락의 움직임으로 각도 조절을 해가면서 이제 아이싱을 하실 거예요. 중간의 손가락으로는 좀 눌러서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아이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석은 없고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시고 빠르게 좋은 컨디션의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그냥 본인의 방법을 찾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에서 크림을 밀었다 당겼다 오는 방식으로 이제 아이싱을 갈 건데요. 아이싱 하실 때 모든 원리는 똑같아요. 스패츌라 일자에서 내가 크림을 보내고 싶은 방향을 각도를 여시면 뒷날이 크림을 누르면서 크림이 밀려요. 그렇게 해서 크림의 이동을 시켜주시는 게 원리입니다. 각도가 그 어디든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시고, 자, 정중앙에서 크림이 가슴에 하는 라인까지 각도 열어서 쭉 미셨다가 돌아오시고 다가 넣으시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고르게 크림을 밀어주세요. 크림이 고르게 펼쳐졌으면 정중앙에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돌리시다가 정리되면 돌리는 속도 그대로 아웃. 지금 저는 설명하다가 조금 여러 번 돌려가지고 크림이 많이 밀렸는데, 사실 인서트 크림은 최대한 옆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안에 가져져 있는 게 좋습니다. 옆면 정리하실 때는 시계 방향 6시에서 9시 방향 사이 스패츌라가 일자가 내 눈에 보이는 위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붙이시고 앞날 살짝 여시면 뒷날이 시트랑 완전히 붙겠죠. 그러면 멈추지 말고 그대로 돌려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시트. 여기 혹시 매장 하시는 분들이나 케이크를 판매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요거 꼭 판매 제품을 전 꼭 추천드려요. 제가 테스트를 하고 좀 진짜 다들 우와 약간 이렇게 맛을 떠나서 되게 재밌는 케이크다라고 반응이 왔던 케이크예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싱을 할 건데요. 먼저 긁어낸 크림, 단단한 크림 살짝 올려서, 아유. 실수했나? 이거 하나만, 자, 살짝 먼저 조금 묽은 크림으로 아이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단단한 크림 남아있는 거를 먼저 우리 크림이 잘 붙을 수 있게 먼저 얇게 발라주세요. 자, 전체 아이싱 하실 때는 우리 아까 인서트에 가졌던 크림을 똑같은 방법으로 펴 발라주시되 옆에 발리는 크림이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밑으로 밀어주시고 옆에 떨어진 크림으로 발라서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농도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보시면 혹시 아까 제가 스탑했던 농도보다 조금 더 농도 나 있는 거 혹시 체크가 됩니까? 크림 안 보이실까요? 응. 그래서 아까 스탑했을 때는 선이 나오면서 이제 엉덩이가 쫙 퍼지는 농도였는데 지금은 넘겼을 때 부드럽긴 하지만 모양이 딱 그대로 유지가 되는 농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게 농도가 빨리 나는 크림이라는 얘기겠죠? 이 정도 되시면 먼저 한 절반 정도 크림, 아니면 조금 묽어서 나는 이게 아이싱 좀 힘들더라 하시면 한 3분의 1씩 올려서 얇게 한 3번 정도 발라주세요. 똑같이 해주시고 옆에 크림을 그대로 펴발라주시고, 우리 이제 케이크 지금 포스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케이크는 윗면에 이제 빗살 무늬가 있는 케이크거든요. 그래서 이 빗살 무늬를 내기 위해서는 아이싱을 먼저 크림을 고르게 발라주신 다음에 위에 무늬를 내고 나서 옆면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빗살 무늬 내면서 옆에 산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위에를 먼저 무늬를 내주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싱을 너무 예쁘게 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크림을 고르게 펴발라주는 거에만 좀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깜빡했어요. 우리 아이싱 하기 전에, 더 농도가 나기 전에 우리 파이핑 깍지, 우리 마지막에 데코할 크림 조금 필요하거든요. 806번 지름 1.8cm 원형 깍지에 크림 한 주걱 정도, 한 양으로 따지면 한 40에서 50g 정도만 소량만 덜어내시면 되세요. 자, 내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단은 아이싱을 여기서 마무리 하실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일단 크림을
지금 뭐 시트 보이는 것 없이 다 발라졌죠. 그래서 자, 이제 위에 문양을 한번 내볼 건데요. 위에 저런 빗살 무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피오 케이크에서 위에 데코하는 용으로도 쓰고, 또 이제 책에 보면 피스타치오 딸기 케이크에도 같은 문양으로 이제 데코를 해놨는데요. 삼각홈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크고 작은 물결이 왔다 갔다 하는 라인이 있어요.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사시면 되시고, 삼각홈 사실 때 삼각홈 정말 수십 가지의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무늬 확인하시고 나서 구입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무늬를 내볼 건데, 이렇게 일직선에서 내주셔도 괜찮긴 한데, 우리가 마무리하고 나서 앞으로 놨을 때 얘가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는 게 좀 더 예뻐요. 그리고 약간 한국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걸로 놓으시고 문양을 주실 건데, 이 문양의 각도가 너무 낮으면 무늬가 굉장히 조금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약간 미비하게 선이 있나 없나 할 정도로 생기고, 각도가 너무 열리면 크림이 다 깎여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이렇게 우리 직각에서 반 정도 되는 각도 잡아주시고, 한번 크림이 찍혔다 확인하시고 나면 한 호흡에 그대로 쭉 밀고 끝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밀고 가실 때 끝선으로 가실 때 잠깐 드시는 분들 있어요. 드시면 라인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호흡에 끝까지 가주시면 되세요. 자, 크림 찍히는 거 확인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에 가시면 되시고,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이제 크림이 밀리는 구간이 있죠. 그 부분들만 살짝 긁어내신 다음에 옆면 정리 깨끗하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대신에 이렇게 라인이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산을 깨끗하게 정리하기는 좀 힘들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데코 하시기 전에 물티슈 하나 주세요. 데코 하시기 전에 스패츌라 끝에 물티슈를 감으셔서 바닥 크림이나 얼룩을 먼저 정리할게요. 얘는 빨리 농도가 나고 굳는 크림, 딱딱해지는 크림이라 방치하시면 되게 딱딱해지거나 무늬 얼룩이 남아요. 그래서 먼저 정리해 주시고 나서 이제 깍지를 짜볼게요. 저는 이 케이크는 지금 데코까지 바로 마무리 해볼게요. 파이팅 하실 때 저는 6조각을 낸다는 느낌으로 뭐 분할기 있으시면 이제 찍어서 하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분할기가 없으실 때 6조각 내실 거면 먼저 정중앙에 원형 내시고 나서 이 맞은편 일직선 바로 아래에 깍지를 하나 더 짜주세요. 이 깍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약과 건졌을 때 뒤에 이제 헤드 부분만 좀 예쁘게 올라와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약간 수직 사선으로 놓으시고 나서 크림이 약간 밀려서 헤드가 동그랗게 만들어질 때까지 짜셨다가 떼시면 되세요. 그리고 요 선 사이 2개 어느 정도 공간 두시고 2개를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돌려서 이 2개의 수직의 라인에 하나씩 짜주시면 이제 6개가 되고요. 자, 이렇게 약간 청순한 색감이 있을 때는 불량 외에 그냥 샹띠 소량을 준비해 주신 다음에 조금 짜주시면 훨씬 색감이 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 설탕도 넣지 않고 그냥 생크림 살짝 휘핑한 거예요. 얘는 804번 지름 1cm 원형 깍지에 소량 준비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과를 먼저 놓고 옆에 짜셔도 되고 짜고 놓으셔도 됩니다. 그 위에 우리 약과는 그냥 이거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시판 제품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약과는 미니 약과를 반 잘라서 했는데 저는 워낙 약과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데 미니 약과 중에서는
그 삼립 제품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협찬받지 않았어요. 삼립 제품 사용을 했습니다. 정말 작년에 정말 많은 약과를 먹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약 게팅 되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삼립 약과가 되게 좋은 게 그 반 자를 때 그 꽃 탁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딱 예쁘게 잘 잘립니다. 하나씩 넣고 이 사이드에 하얀색 파이핑 키세스 짝이라고 하죠. 1cm 위에서 쪘다가 살짝 노무라 안 가져갔지. 노무라 안 가져갔지. 마조람 쓸게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데코로 허브는 지금 마조람 쓸 건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그 포스터 보시면 예쁜 꽃들이 꽂혀져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시식에도 하나씩 달아드리려고 딜꽃이라는 그 식용꽃이 지금 딱 시즌에만 구할 수 있는 되게 귀한 꽃인데 한 10일 전에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상품 준비 중일 때가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냥 허브로만 데코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세미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업 때 모든 질문에 어마무시한 TMI와 함께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나 책 구매하시거나 오늘 받아가신 분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냥 DM으로 질문 주세요. 언제든. 언제든은 거짓말이고요. 작업 안 할 때, 안 잘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조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되게 여리여리하고 좀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좀 데코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약과 케이크는 먼저 하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